화요일 주주의 세계 보다 자세하게 또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탄력이 좀 둔화가 됐어요. 네. 그래도 1%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미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시장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미 대선 얘기야? 라고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이 아니라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네. 이미 너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점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이래도 됩니까? 글쎄요. 꼭 바이든 후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리스크, 여러분 정말 지겨우시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냐. 하루만 참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수급적인 것들과 상황적인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좀 시장의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저는 오늘의 시장의 반등을 좀 이렇게 좀 평가해 보고 싶네요. 네. 자, 그래서 바이든 후보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곧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단 시장이 이미 바이든 후보의 좀 우세를 점치면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장 먼저 발을 담가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시황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종목을 탑다운으로 연구하는 사람, 바텀업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바라보는 비로소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3조 달러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시한부적인 연기를 조금 몇 달 더 연기해 주는 것이지 미국 경기가 재생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프라 투자가 가장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가 지금도 여전히 튼튼할 수 있고 어저께 좀 밥캣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땅 파고 건설은 해야 돼. 그럼 여기에 이제 뭐 대주주라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이제 재임을 하게 된다면 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뭐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을 요 타이밍에 한번 좀 드려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더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공화당에서도 마음을 돌리고 중도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마음을 떠났냐면 미국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세계 글로벌 경찰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모든 국가들과 사업을 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다라고 미국 국민들이 느끼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방위비 협상 때문에 지금 계속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계속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더 달라 이거죠. 그러니 글로벌 경찰국으로서의 지위랑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중동 국가들, 이란을 제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해주고 시리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유국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달러를 유포하는 정책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산유국이 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유가 레벨이 50불에서 50불 중후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나라들도 재정 투자해야 되거든요. 지금 12월에 유럽에서도 재정 투자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인프라 관련된 시크릿컬 업종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좀 이쪽에 일단은 좀 무게를 감고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인프라로 대변되는 경기 민감 섹터는 근데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포스코에 대한 관심은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포스코는 사실 중국 관련한 이슈도 더 크게 작용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 유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오늘 이제 정유주라든지 화학 섹터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를 반영을 하는 건가요? 오늘 SK이노베이션, 뭐 LG 화학도 이제 화학으로 조금 더 볼 수도 있겠고 롯데케미칼도 탄력적이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사실 거면 SK이노베이션을 사실 거면 배터리 부분에 대한 실망감은 다 포함됐으니 정유 부분으로서 매력도를 본다면 이삭죽기로서의 손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뷰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유주만큼 지금 못 오른 섹터 아예 철저하게 못 올랐습니다. 그럼 매력적인가요? 썩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의 어떤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이 전기차와
5G로 수익을 내는 것을 원하시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큰 포트를 담으시는 분들, 큰 계좌를 움직이시는 분들이라면 정유주 이 타이밍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있지 않나. 썩 매력적이지 않다면서요. 글쎄요. 그 부분에 저는 이제 포스코와 이쪽을 워낙 좋아하는 저의 매력들은 또 네네네. 있으니까 그쪽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바로 올라갈 것이 네. 아니고 이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진 스프레드가 한 번에 좋아지기보다는 이제 내년에 그렇군요. 인프라 투자가 돼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조선과 저는 정유는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플랜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아갈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포스코와 이제 철강이라든지 기계를 중심으로 경기 민감 네. 섹터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 지켜보신다. 네.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와 또 하나의 성장 섹터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5G라든지 전기차도 이제 뭐 바이든 후보의 또 수혜 네.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둘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게 더 좋다. 지금 시장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질 것 같은데 뭐가 먼저 가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봤었을 때 제가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 사실은 5G였는데 아우. 5G는 인프라와 대주주 요건에 둘 다 맞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이 이 두 가지를 다 반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서진 시스템이 8% 올라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오, 이제 5G를 다 입을 모아 이제 5G를 외치시네요. 제가 어제 아침에 그랬어요. 아직은 살 때가 아닌데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확정되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어젯밤에 10억으로 확정되는 거의 완전으로 몰아가는 뉴스가 가닥을 나왔기 때문에 잡아간다. 가닥이 잡아간다 네. 해서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5G를 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물타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익을 많이 냈고 다시 산 5G가 비중이 크진 않지만 손실이 30%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물을 확 탔죠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요. 확 탔습니다. 오. 대주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아니더라도 결정이 날 때까지는 10억을 향한 배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뭐 이것이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서신 시스템이 뭐 올해 12월에 5만 5천을 넘어간다 이런 뷰는 아니지만 네. 큰 포트로서 틀을 짜러 갈 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섹터는 5G는 지금 여러 가지가 오늘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미 대선의 수혜 포인트로 봤을 때도 가직 많이 네. 빠져 있었고 또 공통 분모로 보는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 또한 네. 있기 때문에 이제는 5G를 최선호에 대한 가장 먼저 이제 발을 담글 네. 업종으로 네. 그리고 큰 몸통으로는 경기 민감 섹터로 네, 그리고 뭐 그렇죠.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거는 에코프로비엠을 너무 갖고 싶은 주식인데 잘 손이 안 나가서 잘 안 담아지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손이 안 나가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건 본인의 매매 트레이딩의 성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5G보다는 듭니다. 손이 덜 나갑니까? 5G는 물려있으니 물태가 너무 쉬웠는데 에코프로는 사야지 하는데 이게 좀 사실 어저께 조금 주가가 2차 전지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대주주 완화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가장 큰 아, 탄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못 산 것이 좀 아깝다 내심 내가 이런 뷰를 갖고 있었으면 확신을 갖고 조금씩 담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지금 큰 덩어리 트레이딩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것들로 트레이딩을 하고 네. 내년의 시장까지는 꾸준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와 5G를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겠다. 네. 뭐 이런 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보다는 5G가 일단 네. 낙폭과대에 따른 그렇습니다. 이제 반등의 힘을 보여주니 가장 네. 먼저 손이 나가는 섹터로 네. 꼽아주셨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좀 담아가는 전략. 인프라 관련한 종목은 잠시 후에 종목 픽에서 저희가 네. 또 최선호주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통 분모가 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지금 10억으로 가닥을 잡아 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대선 이후에 네. 이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의 진심이 통한 건지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예요. 네. 그래서 눌려 있었던 5G 전기차는 또 이 모멘텀도 더해졌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대주주 과세가 10억이 된다는 걸 생각하니 위 상방이 열려서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워낙 지수가 층층이 매물벽이 저희 있기 너무 때문에. 신났죠 지금.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는 장은 좋아질 거다. 하지만 사진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젯밤에 뉴스를 보고서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이제는 매수에 손이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한 방에 탄력으로 올라가서 지수가 뭐 지금 당장 2,700, 3,000을 가는 상황은 아니겠죠. 층층이 매물벽이 있다라는 점. 만약에 5억으로 얘기 나오면 저 다시 답할 겁니다. 5억 안 됩니다. 10억으로 가야 됩니다. 네. 왜 10억이 돼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하면 한 3-4시간 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탑픽에서
대주주 가수 여건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는 전기차와 5G다. 네. 그다음에 시장의 이슈는 대주주만 있지 않죠. 시장에서 앞으로 기대할 이슈가 치료제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여행주와 항공주, 화장품주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지정하면 이게 이제 이런 부양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그 네. 부양책은 아마 인프라 관련된 것이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호재들이 앞으로 나올 테니 어떠한 시그널을 맞출지는 본인의 취향껏 입맛껏 맞춰두는 진짜 이것만 확정되면 좀 부패장, 좀 시간 싸움으로 다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주들도 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시고 신재생 네. 에너지 관련주들도 뭐 손실폭이 조금 줄어드셨을 수는 네. 있지만 좀 손실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좀 물을 타셔도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는 종목별 차별화가 2차 전지도 사실 그렇거든요.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업종으로는 섹터를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긴 쉽지만 종목별로 차트 분석을 해버리면 그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목별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 근데 이 종목이 가는데 내 거는 왜 못 가지라는 가는 냉정한. 종목으로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5G에서는 앞서서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이죠. 서진 5G는 사실 다 좀 공통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 RFHS가 못 가는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아, 조금 중국을 허용을, 살려줄 수 있는 네. 이런 여지가 남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5G 안에서는 서진 시스템, 네. 2차전지주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네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들 섹터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온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 네. 그러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소부장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친다면 다른 섹터들이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의 약세를 전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우리 소부장이라든지 IT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실 시장 대비 덜 빠져 있다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버텨볼 수 있을 만한 가장 든든한 뭐 어떤 그런 섹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좀 본격적인 트레이딩은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같이 뛰어노는 게 훨씬 심적인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해 12월부터는 외국인 매수가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12월 말부터는. 그리고 내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부터 이걸 빼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라서 지금 당장 급한 것보다는 그때 가서 좀 트레이딩을 해볼 전략을 좀 갖고 있네요. 그럼 소부장도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네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좀 오늘 오르는 섹터들의 흐름을 봤을 때 눌렸던 쪽이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강했던 테마가 또 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특징주에서 여쭤보는 건데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은 네. 눌렸던 종목이 올라올 때도 또 강해요. 네.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마이웨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소형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한가예요. 네, 상한가입니다. 뭐 어떻게 여기서 뭐 매수하셔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소형주 중에 차트가 너무너무 수상한 종목들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라는 고민을 해서 짜는 게 있는데 네. 그걸로 토크 주제를 잡기는 좀 어렵고 워낙 소형주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네. 차트가 수상한 종목들은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뜻이니 이거는 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확실히 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뉘앙스지 트레이딩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네, 뭐 모두의 공통된 답이죠. 방송으로 들으실 때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 대선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분을 봤을 때는 경기민감 섹터에서 이제 종목 하나를 네. 꼽아보고 가장 먼저 손을 대서 담아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5G, 그 다음이 전기차로 관련한 또 종목들에 대해서도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굵직한 몸통을 담당할 인프라 관련주에서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가져왔습니다. 오, 네. 굵직하네요. 네, 멕시코에서 수주가 너무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가 아직은 매수하기는 어렵다라는 뭐 이런 공통된 의견이 네. 있어서 주가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뷰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이거를 바라고 삼성 엔지니어링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정말로 사상 최고가로 말할 수 있는 그 수주가 나왔다라는 점, 올해 안에 또 수주가 나올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이 수주가 나왔다는 것은
참고 참다가 투자를 안 할 수 없다 이제는 라는 것의 어떤 출발의 의미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년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런 유가의 변동이 온다면 이 시점이 샀었어야 되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말레이시아라든가 사우디 쪽에서도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쨌든 내년의 탑픽은 글로벌 재정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런 수주를 받아갔다고 한다면 하반 경직성이 있다라는 마음은 좀 깔고 좀 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선 잡아주셨고 지금 자리도 접근 가능한 거죠? 네, 수조 가능합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인프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안에서 또 최선호주로 관심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오후장 전략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통해 주주의 세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